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라는 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거는 우리가 4.19 혁명이라는 것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마지막 4.19 혁명의 결과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9 혁명이 바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단원에서 공부하는 바로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바로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국립 4.19 민주묘지에 있는 기념관에서 자, 국립이는 국가가 만들었다는 뜻이 바로 국립이에요. 그다음 4.19 민주묘지. 묘지에 그러면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4.19 혁명 과정에서 결국 희생되신 그런 사망자 분들이 묘지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4.19 혁명과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아버지께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바로 희생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소영이는 4.19 혁명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시민들이 노력을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밑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사전에 투표된 투표용지들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이미 미리 투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투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다. 이거는 당연히 이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선거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선거를 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이 4.19 혁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수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바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까지도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4.19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4.19 혁명은 바로 이 성공한 혁명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바로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낸 그런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왕이죠. 이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까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는 바로 국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그렇지. 이 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한다 해도 백성들, 일반인들이 왕을 비판하거나 끌어낼 수는 없었잖아요. 왜? 왕을 비판하거나 왕에서 물러나라고 하면 전부 다 뭐가 되니까 바로 반란 행위가 되잖아. 맞아요? 반란이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두가 처형당했죠. 맞아요? 바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조선 말기에 바로 수많은 농민 봉기들이 일어났다. 기억날 거예요. 세도정치 시기에 바로 도저히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바로 이 농민 봉기들을 일으켰죠. 조선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하지만 이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처형당했잖아요. 결국 실패했었단 말이죠. 결과로 봤을 때는 결국 실패. 그 다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농민봉기 바로 뭐가 있어요? 동학 농민운동. 역사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그치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조선의 이런 분위기들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들을 했죠. 뭐 흥선대원군 고종의 시기 그 다음 또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굉장히 외세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찬가지로 조선은 왕이 권력을 차지하는 곳이었고 이 동학농민운동도 결국 무력으로 진압하고 심지어 조선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어려우니 결국 누구를 끌어들인다? 청나라나 일본을 끌어들였고 결국 조선 안에서 청나라 일본이 전쟁을 벌인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일본에서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과 조선군이 바로 자기 나라 백성인 동학농민운동군을 정말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목소리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속 실패해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4.19 혁명, 이 4.19 혁명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끌어내린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19 혁명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4.19 혁명의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시간이 되는 거죠. 역사 플러스 민주주의 시간이야. 자, 최대한 선생님이 재밌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다. 자, 이승만은 헌법을 계속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뭐가 돼? 대통령이 돼서 바로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다. 독재 정치를 했다는 뜻은 자신이 계속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바로 뭐가 만들어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대한민국이 바로 건국되죠. 자, 역사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북한과 남한으로 따로 분단되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바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이 바로 누구야?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초대 대통령, 처음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바로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먼저 뭘 뽑아? 국회의원을 뽑아. 자, 국민들이 바로 누구를 투표해? 국회의원을 뽑아.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했던 거야. 바로 이런 선거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간접선거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되어 있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1948년 이때만 해도 글자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라는 걸 처음 해봐서 선거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 선거도 한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죠. 지금처럼 뭐 텔레비전이 있거나 뭐 이런 시대도 아니었고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잖아. 그래서 간접 선거로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1950년에 바로 뭐가 터져버렸죠? 한국전쟁이 터져버렸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흐름을 생각해요. 1950년 6월 25일에 바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다. 처음에 대통령은 바로 4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1952년에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뽑아야 돼. 제2대 대통령을 뽑아야 돼. 근데 제2대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더니 이때 한국전쟁 시기에 아까 누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했어? 국회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뽑는다 했지. 근데 바로 이 한국전쟁 시기에 이승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고 당선이 된 거죠. 숫자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봤을 때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쟁 중이다 보니 사람들은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바로 대통령 선거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럼 아까 말했던 간접 선거가 아니라 뭐야? 직접 선거로 바꾸고 싶었던 거지. 직접 선거는 말 그대로 누가 대통령을 뽑는 거야?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걸로 바꾸면 자기가 이길 것 같은 거지. 선생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으면 좋아요? 좋지, 물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야?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승만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헌법을 바꾸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요. 깡패를 동원해서 막 이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두들겨 팬다든지, 그 다음에 그 국회에 나와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강제로 가둬놔 버려. 회의장에 못 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반대표를 못 던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본인이 마음대로 직접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본인이 바로 2대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바로 선거 방식도 바꾸고 대통령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개헌이라고 하냐면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발췌라는 게 몇 가지로 요약해낸다 이 말인데, 결국 자신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거를 몇 개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불법적인 방법, 토론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자기 반대파들은 국회 회의장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헌법을 통과시키고 본인이 대통령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웃기죠. 자, 근데 이제 또 웃긴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2번 대통령을 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공간이 많지 않네. 그치? 그래도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처음에 몇 년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냐면 처음에는 4년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었어. 그리고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왜? 대통령은 몇 년 할지, 그 다음 몇 번까지 할 수 있을지 정해놓는 거 중요하니까. 지금도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대통령은 4년간 대통령 임기를 수행해. 그리고 대통령을 몇 번까지는 할 수 있어? 2번까지는 할 수 있어. 2번까지로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걸 막기 위한 걸까? 여기 나와 있는 독재 정치. 한 사람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생기는 겁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려고 하면 이제 얘들아 또 뭘 바꿔야 돼? 헌법을 바꿔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1954년으로 가는 거야. 당장 바꿀 수 없으니까 자기가 바로 여기서 바로 마찬가지로 또 헌법을 바꾸는데, 이게 유명한 4452B라고 하는 4452B라고 불리는 개헌을 하는 겁니다. 정말 웃긴 헌법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헌법을 고치려면은 국회의원 203명, 이 당시에 있던 203명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헌법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35.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몇 명이 동의해 헌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136
6명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헌법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본 결과 몇 명이 찬성했을까요? 135명의 동의표가 나온 거야. 그러면 한 표가 모자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통과가 안 된다. 이래서 부결이라 그래. 즉 통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헌법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근데 여기서 기상천외한 논리를 펴니다. 이승만과 이승만의 자유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135.333이면 야 반올림하면 135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가결, 갑자기 통과됐다는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쵸? 135.3333명 이상이 돼야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136명이 동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4.4.5입 반올림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바로 이 4.4.5입 개헌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개헌을 했다는 헌법을 바꾼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은 무한대로 할 수 있다. 계속 나와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자기 한 명을 위한 이런 조항을 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한대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에 나올 수 있다라는 헌법을 바로 바꾸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바로 이런 점에서 바로 이승만의 독재 정치, 민주주의를 굉장히 짓밟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한국전쟁을 겪어놨는데 나라를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신의 독재를 위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3번이나 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간이 없어서요. 여기다 쓸게요. 다시 또 1956년에 대통령, 제3대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바뀐 헌법에 의거해서 또 누가 당선돼?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까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어? 4년이잖아. 이제 몇 년이야? 1960년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또 몇 번 해보고 싶은 거야? 4번째도 해보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바로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바로 부정선거를 계획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유명한 바로 1960년에 있었던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파였던, 그러니까 여기 제4대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이미 이승만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 왠 줄 알아? 이 반대 후보였던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반대 후보야. 이 조병옥이란 반대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으면 자기가 불안하다. 뭔가 반대파한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을 가서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 조병옥 씨가 사망해버려. 상대방 후보가 사망해버렸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누가 당선되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이미 확실한 상황이었어. 근데 선생님 웬 부정선거를 해요? 저기 어차피 반대 후보가 죽어서 나는 100% 당선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부통령인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바로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 그럼 이기붕을 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시키려고 했냐면
이 1960년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거의 7, 80 이상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늙은 나이죠. 그러니까 제4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언제든지 사망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대통령이 죽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누가 물려받아야 돼? 자신들이 만든 자유당의 이기붕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부정선거를 했던 방식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3.15 부정선거의 내용들 요 아래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된 3.15 부정선거. 자, 봅시다.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투표하도록 한다. 자, 그치. 돈이나 물건. 이거, 그치. 금품살포라고 하지. 여러분, 학급 임원 선거에서 저를 뽑아주시면 치킨 한 마리씩 돌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교 회장이 뽑아주시면 1인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투표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에요? 바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 즉 대리 투표죠. 대리 투표. 홍길동도 아닌 친구가 홍길동 이름으로 투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쵸? 이런 대리 투표. 그 다음에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서 없애거나 조작된 투표용지를 넣어서 투표함을 바꾸기도 한다. 그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한 투표함은 불태워버리고 자신들이 이미 이승만이나 이기붕 넣어놓은 투표용지 넣어놓은 거 갖고 와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요런 거. 뭐 3인, 뭐 5인 이렇게 모여서 투표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보는 거야. 이승만이나 이기붕 찍는지 안 찍는지. 완전 이거 뭐 강제로 투표하는 거지.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뭐 100명이야. 나중에 투표용지를 다 세봤더니 100명이 다 투표했다 해도 100표만 나와야 되지. 근데 뭐 120표가 나오고 이런 곳이 막 생겨난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사전에 많이 그냥 때려 넣어놨으면은 100명이 사는 동네에서 120명이 투표했다는 투표 결과가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지시해요. 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투표용지 좀 몇 개 없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버렸으니 당연히 잘못을 바로잡고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다? 대구에서 학생들이 바로 처음으로 이 3.15 부정선거를 반대해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이 여기서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학교를 갑자기 일요일날 나오라 그래. 학교를 일요일인데, 응? 학교 일요일날 나오라 그래. 안 나오면 결석이라고 그러고. 왜? 시위 현장에 가는 학생들 못 가게 하려고. 일요일인데도 학생들 학교 오라고 그러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절대 이런 부정선거 여러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대구에서 최초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부에 결국 뭘 바로잡으려고? 그치,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건 뭐야? 이런 것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정한 이승만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바로 처음으로 일어난, 아까 학생들이 대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그치,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바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납니다. 경상도에 있는 마산, 지금의 창원시와 통합된 바로 마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마산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안 된다. 다시 공정하게 선거해라. 그 다음에 수많은 학생들. 이 학생 중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김주열 학생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위하는 시민들을 바로 누가? 경찰이 바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것이죠. 시민이건 학생이건. 심지어 뭣도 쏘았다? 총까지 쏘면서. 당연히 몇몇의 시민들과 몇몇의 학생들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경찰이 총을 쏘았다. 경찰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총을 쏩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지. 무슨 시위하는 시민이나 학생이 살인자도 아니고, 그치?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다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쏜다. 이거는 허락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이승만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위를 바로 무력으로 진압해버리죠. 여러분 뭔가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없어요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것 같아? 우리나라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생각나지 않아요? 3.1운동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향해 일본 제국주의 일본 경찰들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 향해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제암리나 이런 마을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엄청나게 무력으로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하는 모습,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건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똑같은 한국인에게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위가 진압되나 했더니 결정적으로 바로 여기서 마산 앞바다에 며칠 뒤에 이 한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게 돼요. 바로 이 김주열 학생의 바로 시신이었어요. 김주열 학생은 원래 고향이 남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발표 뭐 이런 걸 보러 이제 왔다가 이 3.15 부정 시위에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바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남원에서 마산까지 와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죠. 경찰한테 당연히 가서 물어봤겠죠. 우리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아들을 좀 찾아주세요. 경찰도 모르겠다는 거. 엄마가 그래서 계속 몇날 며칠 자기 아들 찾아 돌아다녔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릅니다. 이 시위에 참여했다 실종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바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죽은 채로 발견됐냐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 최루탄이라고 하는 가스를 쏴요. 이 최루탄의 가스가 여러분이 그 군대 뭐 이런 영상 보면은 방독면 쓰고 막 콜록콜록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 최루탄이. 그래서 이 최루탄을 쏴서 시위에 진압시키려고 했는데 이 김주열한테 이 최루탄을 쏴가지고 김주열 이 학생의 눈에 바로 이 최루탄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김주열 군이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김주열 군이 사망하고 나서 이 시신을 결국 어디다 던져버린 거야? 돌에 매달아서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린 거야. 누가 던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찰이 던져버린 거지. 자신들이 고등학생을 죽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되었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 이렇게 고등학생까지도 참혹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런 경찰과 이승만 정부의 이런 것에 굉장히 사람들은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바로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바로 더욱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이제 어디까지도 바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진으로 보는 4.19 혁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항의에 바로 대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4.19 혁명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바로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까지도 참여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높아요.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봤을 때도 어른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 시위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위는 많지 않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이 바로 4.19 혁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민주주의나 이런 게 관심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맞아요. 결국 이 시위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이 바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분노한 사람들은 결국 4월 19일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결국 더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친구를 잃은 형 누나들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바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의 배경, 그 다음에 4.19 혁명의 이제 중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뒤에 4.19 혁명은 결국 어떻게 끝이 나고 결과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